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당연히 해야겠죠. 첫 번째로 좀 제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근데 제 포인트는 주행 보조에 더 맞춰져 있어서 그걸 제가 쉽게 눈치를 못 챘고, 실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거 원래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게 dozens더라고요. 이게 s가 있는데 이게 아마 다른 기사에서 s가 없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12대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행 보조 얘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다들 루시드가 지금 몇 대나 인도할지를 되게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뭐 조만간 발표를 하겠죠. 똑같이 어닝콜을 해야 되니까요. 다들 수십 대는 딜리버리 했지만 수백 대는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와봐야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영상에서도, 근데 제가 그때 주행 보조에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캐치를 하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행 보조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2억에 가까운 차가 주행 보조 없이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루시드를 관심 있게 보는 건, 전 모델 S를 샀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를 받았죠. 그 정도 가격을 쓰는 사람이면 루시드를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다른 브랜드의 차를 한번 몰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지금 다 테슬라만 세대째인데 이거 보십시오.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쉬쉬하게 되면 소비자만 피해를 먹습니다. 안 그래도 테슬라도 자꾸 이런 목표를 얘기하고 잘 달성을 하지 않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해야 될 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초반부터 테슬라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테슬라를 좋게 생각한 거는 모델 3가 양산이 되고 오토파일럿까지 되고 나는 걸 보고 저는 산 다음에 이거 진짜다 해서인지 이렇게 2억 가까이 된 차를 팔아놓고 주행보조가 금방 될 듯이 하고 아직까지 안 해놨다라는 거는 그건 심각한 겁니다. 저는 테슬라를 그거 다 되는 거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똑같은 시야로 루시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꾸 그렇게 목표를 크게 잡고, 물론 최소한의 진짜 용인될 정도로는 계속 그걸 이뤄내고 가고 있어서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더 하더라고요. 이건 너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만 더 피해보는 겁니다. 거기다 더 큰, 그러니까 사실 뻥에 뻥을 더 치는 건데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런 식의 게임이 계속 지속되면은 소비자만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슬라에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계속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는데, 재미난 거는 이미 먼로 할아버지께서 플래드를 까고 계십니다. 플래드를 하나하나 분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한국인 최초 이거에도 많이 자극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제가 한국인 최초로 인도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리뷰를 하지 않았나? 왜냐면 한국어로 리뷰된 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리뷰한 것들 보면은 잘 보시면 그나마 있는 것들들, 그거는 다른 미국인이 한 거를 한글로 번역이라든지 본인의 의견을 올린 거지 본인이 구매를 해가지고 직접 타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저걸 올리기 전까지 그걸 찾지 못해서 타이틀 한번 그렇게 잡아보기도 한 것입니다. 혹시 틀린 점이 있거나 다른 한국어로 직접 구매를 하셔서 당연히 저보다 빨리 인도받으신 분들은 있겠지만 그 유튜브에 올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좀 이렇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보는 나눌수록 많이 느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참고하는 게 이렇게 먼로 할아버지 건데 이분이 다 분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버럴리 다 좋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혁신적이고, 그러나 빌드 퀄리티 예전보단 진짜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도 동일하고요. 그 3나 Y대 같은 패널 갭이나 이런 걸 심각하게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고무 실링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를 먼로 할아버지도 발견했고, 저 역시도 뒤 트렁크에 지금 보면은 이 용접 부분이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뭐 바깥으로 보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전보다 나아진 거는 동일하는데 조금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가격을 생각한다면 가격을 이게 좀 싸게 주지 않은 차니까요. 이거 꽤 좋는데
서비스부터 해서 그런 거를 고려하면 저도 좀 아쉽지만, 다른 부분들은 이 먼로 할아버지께서 좋은 인사이트를 주셔서, 그리고 먼로 할아버지 영상을 꼭 저도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걸 보면은 테슬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차를 만들 건지, 지금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철학이 어떤지를 이제는 다음 차가 어떻게 나올지 빤히 예상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따라하기 급급하고 당장 지금 뭔가 잘 팔리는 차를 만들려는 뉘앙스가 보이는데, 테슬라는 확실한 철학이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잘 와닿아서, 이런 어떤 회사의 비전 이런 것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앞으로 갈 길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이미 맞다고는 보이죠. 근데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 회사가 뭘 할 거라는 거는 확실히 와닿거든요. 그건 운전하면서도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들은 참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제시를 해주질 못하기 때문에 점점 이게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팬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또 이제 이런 요크 스티어링 휠이나 이런 것들을 한국어로 직접 사보고 유튜브에 올리신 분을 또 추천해 달라고 제가 또 이렇게 부탁도 드리니까, 다른 또 자동차 유튜버 분들이 그 사제로 단 거, 그건 진짜 요크 스티어링 휠이 아니죠. 3나 Y의 사제로 테슬라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올리시거나 다른 자동차 리뷰분을 추천해 주시는데, 전 참고만 하는데 그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근데 한 가지 제 의견을 덧붙이면, 그런 걸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한데, 대부분 너무 내연기관을 움직이는 관점에서, 운전하는 관점에서 전기차를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채널은 전기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이제는 테슬라 팬이고,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도 좀 이해는 됩니다. 아직은 내연기관이 훨씬 더 많이 팔리니까요. 대중성을 고려한다라 그러면 그 시선이 맞을 수도 있지만, 여기는 개인 채널이고 전기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극히 전기차를 소유하고 오랫동안 가져보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관점에서 오로지 전기차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저도 다시 돌아와서 계속 얘기를 하죠. 1억이 넘는 차를 샀는데 뭔가 이게 내가 제대로 산 건지라는 느낌을 안 주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인적인 기준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특히 최근에 제가 그때 인도 받을 때 옆에 있던 할아버지도 그렇고 로드트립 아니고 살짝 트립하면서 또 임시 번호판에 모델 S를 만나가지고 오너랑 살짝 얘기를 해보고 이러면은, 그분들은 돈이 많으셔서 지금 몇 억짜리 차를 막 사고 그러셔서 그런지 별로 이렇게 딜러나 그런 세일즈맨이 옆에 붙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뭐 몇 억이 됐든지 간에 그냥 차만 가져가는 걸 좋아하셔서, 테슬라의 이런 판매 방식을 미국에서는, 이게 한국 얘기가 아닙니다. 또 근데 미국 얘기한다고 뭐라 하시는 분도 계셔서, 근데 이거 미국 회사고 미국에서 차를 제일 많이 팔고 미국 기준으로 하는데, 그리고 거기다 투자하신 분들도 많은데 미국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근데 그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테슬라 인도하는 거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돈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하시나 봅니다, 미국에서. 그런 것도 쉐어를 하고 싶었고요. 근데 저는 지극히 한국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근데 하긴 저도 좀 위험하죠. 왜냐면 모델 3, 모델 Y 살 때는, 그래, 제가 모델 Y를 FSD 넣고 한국 돈은 7천만 원이 좀 넘는군요. 세금 보조가 없으니까 모델 Y는 제가 아웃도어로 옛날에 좀 샀은 게 되니까 한 6만 5천 넘게 줬는데, 뭐 거기까지야 뭐 이렇게 심플하게 가져가는 게 좋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누군가의 기준에서는 또 7천만 원, 7, 8천만 원이 또 적은 돈도 아닌데 거긴 또 오케이고, 1억이 넘으면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으나, 현재 모델 S를 주변에 이제 가지신 주변 그냥 우연찮게 본 미국 할아버지들 얘기는 현재 인도 방식을 매우 좋아한다라는 거에, 저도 이거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모델 S 얘기를 좀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저 역시도. 근데 이미 먼로 할아버지가 까고 있다. 그래서 이미 빌드 퀄리티랑, 그리고 뒷좌석에도 이분이 앉으시더니 뒷좌석 불편하다, 뒷좌석 질문하신 분도 계셔서. 근데 제가, 그쵸, 운전을 아직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운전을 주로 하지 뒷좌석에 잘 앉아보질 못했으니까. 근데 조만간 뒷좌석에 제가 앉아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부모님이나
뭐 나쁘다고는 얘기하진 않습니다. 먼로 할아버지는 뒷좌석이 좀 불편하다. 저희 와이프도 이 모델 Y 대비 이렇게 뚫린 맛이 적어서,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천고가 높고, 그러니까 이 공간은 S가 더 넓은데 수치상 제가 볼 때 약간이나마, 근데 이 위에가 좀 개방감이 떨어져서 그런지 좀 와이프도 좀 불편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외적에는 다 편하다는 얘기가 중론이었고요. 아까 그 처음에 철학 얘기, 그러니까 테슬라의 철학은 최대한의 이런 사람의 입력을 적게 하는 것과 그냥 심플하게, 딜리버리도 심지어 심플하죠. 부품도 심플하게 만듭니다. 보면은 캐스팅 방식이라든지 자꾸 통합을 한다라든지 이런 스티어링 휠의 장치들을 다 한 셋으로 지금 점점 이 통합을 해서 더더욱 이 렉 같은 경우도 진짜 부품 수를 줄이고, 지금도 적은 것 같은데 찍어내려고 하고, 점점 이런 것들도 지금 플레드에 다 지금 적용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까는 영상을 딱 한 줄로 얘기하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먼로 할아버지 얘기를 보면은 정말 혁신적으로 만들면서 성능도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리지만 그러면서 계속 통폐합을 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버전보다 더 좋아지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런 기존 자동차 리뷰 분들이 너무 내연기관에 입각해서 지금 모델 S의 승차감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데, 당연히 에어서스, 이거 에어서스 씁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연기관에서 극찬을 하는, 근데 뭐 에어서스에서도 종류가 좀 다르고 튜닝도 있다고 하니까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기본적 뼈대는 에어서스입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좋은 편이고요. 그런데 이게 느낌이 정말 이건 정말 몰아봐야 되는,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 차가 2톤이 넘습니다. 2톤이 넘는데 그 무게가 다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서 지금 부품들이나 이런 강성들이 다 올라가면서 에어서스까지 들어가면서 최신, 이 느낌은 이거 좀 다릅니다.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뭔가 밑에 땅에 엄청 끌려가는 느낌이, 이거는 기존 내연기관에서 이런 걸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물론 자동차 리뷰어에 비해서 제 경험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도 적지 않은 차를 몰아봤고, 확실히 이건 그러니까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다르다라는 거는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자동차 리뷰분들이 한국에도 빨리 FSD 베타라든지 이런 모델 S가 풀려서 저의 생각을 이렇게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이 맛은, 그래서 이게 아마 테슬라의 매력이지 않나. 그리고 지금 제가 오토매틱 쉬프트 기능을 쓰고 있는데, 이거 뭐 한 번만 차량 뺄 때 자동으로 기어 시프트 해주는 거, 그거 뭐 편하겠어요? 아니요, 엄청 편합니다. 진짜 편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상황을 읽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차 확대되면 알아서 기어를 진짜 쉬프트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했을 때 뒤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그걸 뒤로 가는 걸 매뉴얼에 그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식하냐면 브레이크를 한번 밟으면 한 번 더 밟게 해가지고 앞뒤 갈지를 이걸 컨펌하게 합니다. 발로요. 그리고 악셀레이션을 밟으면 그냥 차가 가거든요. 근데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가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이게 리버스만이 아닙니다. 이게 작년 기사인데 지금 제가 써보면 앞으로도 잘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라는 거죠. 앞뒤를 가리지 않고 간다. 나중에 진짜 쉬프트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철학은 만드는 것도 심플, 딜리버리도 심플, 입력도 최저로. 저는 단연컨대 테슬라 차량이 왜 편한지를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력할 게 별로 없어요. 적어요. 물론 FSD 베타 자율주행적인 측면에 에러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 개입해야 되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그 실수라는 빈도수가 매우 지금은 적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근데 운전하는 입장에서 제 입력이 엄청나게 줄어간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게 테슬라의 철학입니다. 심플하고 내가 최대한의 입력을 적게 넣는. 그러니까 운전이 날이 갈수록 편해져요. 별로 제가 자꾸 입력하는 것들이 줄어드니까, 원래 내연기관 대비해서 내가 넣어야 될 것들이 적어지니까. 이게 테슬라의 철학이고, 단순히 제가 이거에 좋든 싫든 이걸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연기관 팬이거나 내연기관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그렇지만 제가 이 차를 왜 편하게 느끼는지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로 누르는 게 줄어간다니까요. 요크 스티어링 휠도 그렇습니다. 유턴할 때 당연히 불편합니다. 근데 평소 운전할 때 이거보다 편하지 핸들 없습니다. 다시 동그란 걸로 돌아가긴 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하는 타각 정도에서는 이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괜히 F1 드라이버들이 이렇게 생긴 핸들을, 스티어링 휠을 만지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타각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좋은데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턴을 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라운드가 된 거겠죠. 그 부분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동으로 자꾸 치고 들어올 조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차가 알아서 특수한 상황은 편하고 원래 인간이 원래 했을 때 괜찮았던 거는 극도로 확대시키고 불편했던 것들은 차가 알아서 보조를 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입력을 받아들이니까 입력을 최소화하는 쪽이 제조든 딜리버리가 그거까지 되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대체적으로는 이것도 제 주변 얘기라서 뭐 섣불리 일반화하긴 어렵지만 대부분 편애한다. 요즘 유튜브에 참 이 iX BMW도 좀 칭찬도 많고 지금 미국에서도 이게 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도 시간이 허락을 하면은 한번 시승을 어떻게든 저도 한번 해볼까 궁금하긴 합니다. 다들 극찬을 많이 하셔서. 근데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많은 분들이 내연기관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아직도 그런 것들이 녹아있다라는 거죠. 그 오랜 데이터베이스와 경험이 내연기관에 축적된 건데 지금 차량이 바뀌는 거는 그것과는 좀 많이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우려하고, 당장 가격도 그렇게 근데 뭐 저도 뭐 이제는 이거를 모델 S를 몰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도 7,500불 텍스 크레딧 있다는 거는 좋은 편인 것 같고요. 더 마음에 드는 거는 2년 동안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를 공짜로 준다라는 점. 근데 루시드는 3년인데 루시드가 더 비싸서 그런가요? 그래도 2년이라도 주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들기도 하네요. 공짜 충전, 그 사실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크지 않은데 그게 쏠쏠하고 은근히 그게 참 기분 좋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소탐 대실인 건가요? 근데 좀 이런 것도 좀 많은 회사들이 확대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테슬라에서 주문한 매트가 왔습니다. 왔는데요. 이게 어떨까? 그냥 테슬라는 딜리버리나 이런 부분들은 심플하고 뭐 이렇지만 참 어떤 물건 자체를 잘 만든다라는 거에는 너무 잘 만들어서 이 고작 플라스틱 패널 뭐 매트인데 뭔 차이가 있겠어. 당연히 전 테슬라 거를 리턴할 생각이었지만 궁금하니까 비교를 하기 위해서 까봤거든요. 테슬라 게 훨씬 낫습니다. 플라스틱도 다 같은 플라스틱이 아니더라고요. 훨씬 더 부드럽고 보들보들합니다. 저 아마존에 산 거는 너무 딱딱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딸이 이게 차에 이제 발을 디딘다든지, 물론 대부분 카시트에 있지만 이렇게 쉴 때 내려온다 지으면은 그 딱딱함이, 그리고 저도 그 딱딱함 느낌이 뭔가 좀 불쾌함이 있는 것 같은데 테슬라 건 훨씬 폭신폭신합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우려와 달리 지금 밑에 이게 제가 일부러 하나 뒤집어 놨죠. 지금 이 아마존에서 산 거는. 근데 테슬라 것도 그렇습니다. 이 밑에 저거 진짜 플라스틱인데 진짜 발에 찔릴 것 같을 정도로 뾰족뾰족하거든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테슬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위에 밟았을 때는 웨더 메시맨도 불구하고 폭신폭신하고 그런 것들이 소재감이 깔아봤을 때 더 고급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역시 싸고 좋은 물건은 없는 건가요? 테슬라 게 한 2배 더 비싸거든요. 이 플라스틱의 두께라든지 뭐 플러스, 그리고 테슬라가 광고하듯이 친환경 뭐 100% 리사이클이라고 하는데 PVC인가요? 이게 플라스틱 재료에 그게 무슨 큰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만족도가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아마존 걸 리턴할 것 같습니다. 그냥 테슬라 걸 잘 쓸 것 같습니다. 이게 밟을 때마다 그 느낌이 훨씬 좋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